내일장 증권통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만하면 한 주 동안 흐름이 나쁜 점수는 아니고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사실 한 주간 동안 주가가 2,000포인트 잠깐 보고 안착하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글쎄요, 사실 체감 지수가 이렇게 썩 높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주가가 주 중반권역까지 좀 많이 올랐었고,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산업재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또한 그나마도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또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또 주가의 어떤 가격 부담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 반등 정도에 또 그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지수상으로는 나쁘진 않았는데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아주 썩 편하다라고 보지는 좀 않았고요. 일단 워낙에 수급 동향이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주 시장 이후에도 시장에는 충분히 또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내일장을 보는 체크포인트 3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경제 전망 상향과 지표 안정. 두 번째, 신흥국 펀드 플로우 돌아왔다. 세 번째, 코스피 2000선이 한계점은 아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 상향, 지표 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경제 전망 상향은 어느 쪽에서 네. 어떤 지표가 나온 건가요? 어제 IF 쪽에서 전 세계 경기 전망을 상향 조정했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 장중에 대기 매수가 좀 증가를 해서 나스닥 지수는 바이오주라든가 성장주 중심의 종목군들이 버블 논란으로 또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우 지수는 오히려 개장 초반에 하락세를 또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선진국이나 이머징 마켓이나 모두 대부분 그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지난 얘기라서 특별하게 더 드리지는 않겠고요. 오히려 이제 실업률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또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사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미국은 지금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관련돼 있는 논란은 이제는 저 바닥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어떤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온다거나 아니면 지표가 좋아서 그러면 긴축을 더 강하게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좋으면 좋은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 전망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안 좋아도 그렇다면은 차후에 어떤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낙관론이 조금 더 득세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달 그림인데요. 지난달에는 6.7%의 실업률이 나오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0.1%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가 될 3월달 실업률 같은 경우는 거의 전월과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큰 어떤 임팩트를 줄 만큼의 지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설사 지난달보다 조금 이 수치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 실업률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좋게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더 제가 볼 땐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실업률이 어느 정도 더 떨어져야 결국에는 테이퍼링 종료 이후 한 6개월 있다가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발언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텐데 실업률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이 또 약간 좀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안도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져서 크게만 악화되지 않는다라면 전월과 마찬가지로 0.1%포인트 정도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지표 사항 자체가 크게 이제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다음 주 시장에서는 오늘의 밤에 있을 지표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는데 최근에 외신 보도에 따르면 1분기 실적 전망이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기대치는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신흥국의 펀드 플로우가 돌아왔다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에타금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보니까 하루만 해도 1조 원씩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큰 돈들이 들어왔다, 뭉칫돈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신흥국 펀드 플로우는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이제 신흥국 펀드 플로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됐던 거로 저희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매수로 전환됐다가 아니라
당초 이제 매도가 되었던 부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유출이 된 쪽은 선진국 시장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조금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주식을 좀 많이 사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다소 매수 강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뭐 지수에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되면은 저항이니까 여기서는 그만 사야겠구나.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일단 플로우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제 한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좌측에 있는 신흥국 주식의 플로우를 보면은 이번 4월달 들어서면서 바로 이제 이전 3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매수로 확실하게 반전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중간중간에 이제 잠깐 매수 반전했다가 뭐 매도했던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플로우상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면 한동안 주식을 계속적으로 사모으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4월달 들어서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 가장 주식을 많이 사모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증시입니다. 첫 번째로서 이제 필리핀 증시 쪽에 대한 어떤 규모가 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규모, 증시의 규모 면에서 필리핀과 우리나라를 똑같다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상당 부분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지난 3월달에 다른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3월달에는 우리나라는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매수 반전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도 주요 이제 다른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든가 매수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이러한 부분과 함께 같이 이제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항상 이제 이쯤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부양 정책 가능성이라든가 어제 나온 게 좀 시장 예상치에 좀 미흡하다, 못 미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뭐 여하튼 액션은 좀 취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엔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가 조금씩은 더 외국인 입장에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펀드 플로우 상에 있어서의 매수로서 반전되고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코스피 2000선이 한계점은 아니다 합니다. 조금 희망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인천선 안착하기까지는 좀 확인할 게 많다고들 해요. 기관의 펀드 환매, 실적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사실 기관의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매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2000선만 되면 주식을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의 어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환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여기서 같이 매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주가가 탄력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환매의 움직임은 뭐, 우리나라만이 어떻게 보면 또 고유한 움직임이고, 특히나 지난 2010년도 이후의 증시 상황에 서 봤을 때는 항상 2000포인트 언저리 내외권역에서 환매 압박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증시 격언에 외국인과 기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하는 뭐 퀴즈 아니면 퀴즈를 내게 되는데 보통은 다 외국인이 이기는데요. 이 2000선 내외권역에서 환매에 대해서는 100% 장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정도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뭐 외국인 수급 자체가 워낙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펀드 플로우와 함께 양호성을 띠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뭐 사실 2000선 내외나 아니면 제가 이번 이제 2월달 이후에 줄기차게 6월까지는 즉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 10월달 고점인 2050포인트 되는 무난하게 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도 그 생각에는 뭐 변함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펀드 플로우 상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뭐 환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그치게 되면은 재차 상승 탄력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제 다음 주 이제 많이 확인하고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삼성전자의 실적과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기일은 뭐 이번 주만 본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누적 선물 매수세가 오늘 제외하고 16,000계약에 이를 정도로 상당 부분 많이 강세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8조 원대 이하가 나오면은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받겠지만 오히려 낙관적인 2분기가 힘을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8조 원 이상이 나오건 아니면 그 이하가 나오건 주가상에 있어서의 변동은 뭐 하루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1분기는 사실 턴어라운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시즌에 있어서는 뭐 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부진한 실적이 발표되는 업종군들이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강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시장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초반에 공략해 볼 만한 업종 어떤 쪽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핵심은 아직도 뭐 IT와 자동차 쪽이 가장 실적이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IT 쪽에서 최근 시장에서 잘 움직이던 종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잘 올라왔고요. 자동차는 완제품과 부품주들 모두가 좋은 모습인데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완제품 쪽에서는 뭐 기아차가 탄력이 좀 더 좋았고 중소부품사 중에서는 한일이화라든가 뭐 평화전공, 화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 주에도 충분히 강세를 기록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건설이라든가 조선, 뭐 그 밖에 산업재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은 1분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점인 거는 맞습니다. 아마도 이 부담스러운 실적의 발표가 돼야 2분기에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 내지는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쪽은 분할 매수 쪽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유망 업종을 투트랙으로 관점으로 네. 접근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제 삼성전자가 공략주로 추천이 나갔어요. 정은가님은 수출주 또 건설조선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시겠어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림산업 갖고 왔습니다. 건설주 쪽에서는 사실상 통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실적 기대감이 크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잘하면 적자폭의 대거 축소라든가 그리고 2분기 이후에 실적에 포함이 되는 해외 시장에서 해외 수주권과 관련된 어떤 수익성이 좋은 쪽이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1분기 실적이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림산업은 1분기는 뭐 흑자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전망상으로 보면은 흑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데 워낙에 이제 같은 업종 자체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경계 변수가 좀 있고 그나마 잘 움직였던 삼성물산은 아무래도 M&A 쪽에 대한 약간의 변수가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실적으로서만 주가가 움직이진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분기 부진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는 시점이면 주가는 무난히 턴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쪽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건설주 자체가 네. 이제 앞으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면 갈수록 추세를 형성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하반기 쪽에 대해서는 약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중동 지역의 수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2분기 이후에 반영이 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시장 컨센서스만 놓고 보면은 확실하게 어떤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기업군들은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정도가 무난할 것이다.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되었을 때 가장 이제 좀 더 뭔가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격에 있는 종목으로서는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많이 뽑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부분이 발표가 되게 되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나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림산업 주가를 보면 올해 상승했을 때 2월 달 전후로 상승했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 이후에 지금 상승폭의 절반 정도 되돌린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85,000원 선 오늘 종가 나왔는데요.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예, 지난주 제가 이 종목 추천드리면서 87,000원권이었거든요. 한 주간 동안 약 한 2,000원 정도 뒷걸음질을 쳤는데 네. 충분히 뭐 이 정도는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근인 85,000원권을 드리도록 목표 주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0만 원권역을 손절매 가격도 8만 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공략주 대림산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코스닥은 3%가 올랐고요.
나왔고요. 코스피는 좀 주춤했습니다. 이게 한 주간 단위로 보면 시속 게임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뭐 코스닥이 이겨낼지 아니면 코스피가 좀 더 선전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 코스피는 5일선을 이탈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 초순에 5일선 회복하는지 여부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